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이제 누리호 발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26일 남았고요. 이제 수혜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본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리호가 다음 달 21일 날 이제 발사를 합니다. 어떤 이제 발사를 원활하게 잘 할지를 이제 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발사라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라, 우리나라 이제 그 우주 항공 쪽 관련된 사업이 얼마만큼 흥망성쇠를 하는지를 밑거름을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해외 쪽으로 보시면 이제 아마존,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 쪽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항공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항공 관련된 사업이 얼마만큼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는 해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좀 발췌를 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업체들이 이 누리호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보시죠. 자료 보시면 이제 작년 자료거든요. 우주산업 실태조사, 나로 개발 참가업체 및 저자 조사라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위성체 제작이 있고요. 발사체 제작, 그리고 지상 장비와 그리고 위성 서비스 장비, 우주 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이제 세트랙아이는 이제 한화가 인수를 했죠.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AP 위성, 그리고 나머지는 상장이 안 된 거, 제노코는 상장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IMT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다 똑같이 있고요. 한양 ENG가 있네요.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비츠로 넥스텍은 이제 비츠로테크 쪽 관련된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콘도 있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있네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다. 그리고 STX 엔진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네요. 위성 방송 통신 쪽 관련돼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종목들을 한번 보면 차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그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지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26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두 주 정도 이전에 미리 좀 움직임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미리서부터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랙아이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트랙아이도 9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길게 보면 예전에 그 한화가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금 추이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앞선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었죠. 6만 원 정도 선을 완전하게 돌파를 했다. 그래서 추이 자체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이 6만 6천 원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6만 한 4, 5천 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추이 자체는 완전하게 좀 전환이 돼서 7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 LIG 넥스원도 이제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중 최고가. 그래서 2020년, 19년 계속 뭐 조정이 나왔었던 흐름인데 이제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나로 발사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미사일 아시죠?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영상 레이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노후화된 우리나라 미사일 관련된 체계를 변화하는데 동사 같은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이 이제 변화가 되면 확 한 번에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사한테는 이제 수주가 되는 부분들이라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수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위성체 제작 관련된 뭐 흐름이긴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작년 재작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미 회담이 열렸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회사들은 미사일을 쏴야 되잖아요. 그럼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냉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친하게 지냈었던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노후화된 장비를 조금씩 변경을 하기 위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리호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뭐 나름 괜찮다. 이 종목도 뭐 나름 이제 누리호 발사를 기대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한국항공우주를 보겠습니다. 한국 카이라고 많이 하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바닥권에서 9월 17일부터 3일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었던 쪽은 투신 쪽, 금융투자 쪽, 연기금 쪽, 외국인 쪽,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거래량까지 수반이 됐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 흐름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세트랙 I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LIG 넥스원 세트랙 I는 이제 우상향을 하는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LIG 넥스원이 완전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나름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 종목 봤는데 세 종목 모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2만원에서부터 17,0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되면 결론적으로 발사를 하는 기대감으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 네. AP 위성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그 위성체 제작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 위성도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연초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한 시점에서 17,000원까지 이제 반등을 했다. 한국항공우주랑 이제 차트 흐름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추세는 완전하게 이제 전환이 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쁘지 않네요. 55,000원과 한 5만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었던 흐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뭐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무조건 따라다니지 마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들은 흔히 말해서 뭐가 올라간대 라고 하면 이제 그 업종들에 대해서 뭐 종목들로만 계속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 타임이 또 한 타임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 라는 거를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한양인지는 그 중에서도 별로 뭐 그렇게 강한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그러니까 위성 쪽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동사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발사체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사체 제작이랑 지상 장비 중에 지상국 및 시험 시설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다. 한양에너지. 근데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사대 및 시험 시설 관련된 지상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체 이제 조선 쪽 관련된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부분 때문에 이 위성 쪽 관련된 쪽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괜찮다. 그럼 미리미리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 뭐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가 조금씩 이제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벤트 자체가 크죠. 네, 크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노코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된 회사죠. 3월 24일. 이 밖에도 뭐 이런 이제 항공기 쪽 관련돼서 다양한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스트 뭐 이런 업체들. 이 회사는 이제 보잉 있죠.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는데 이제 보잉 쪽의 후방 동체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누리호 쪽 관련돼서 개발에 참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굳이 뭐 엮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항공주 관련돼서도 뭐 연결이 될 수 있죠. 대한항공, 그나마 뭐 아시아나항공, 예. 얘네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객 장비하는 기술들은 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따진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요. 예.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